마지막 그 컨설팅 발표 순서로서 대학 특수성 극복 및 국내외 성지 순례 효율화 전략에 대해서 우리 김순남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컨설팅이라기보다는 제가 경험하면서 1년간 경험하면서 경험을 공유하고 싶고 또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함께 서로 도와주실 것이 있다. 그래서 그런 협조도 좀 요청을 드리고 싶고 해서 대학 특수성 극복 및 국내외 성지순례 효율화 방안이라고 이제 제목은 달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대학 특수성은 타 종교 대학입니다. 우리 대학이 기독교 대학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 대학 갈 때 이사장님하고 총장님께서 제가 한국교육계 마련의 대학 평가를 이제 담당을 오래 하다 보니 지금 불교다고 했더니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을 갔는데 우리 이런 저는 이렇게 나이가 이제 행위 10년 이를 남아서 용기를 했는데 좀 젊으신 우리 부자 교수님들은 용기를 잘 못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대학을 이제 두드려 봤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 그러면서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해 갈까.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많아요. 불교대학은 우리 동국대학 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막 이렇게 부자 교수님, 지도 교수님 모시려고 두드려 보니까 여기는 가톨릭이고 여기는 기독교는 또 왜 그래 말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 대학으로 확대되려고 하면 우리 같은 이 기독교 대학에서도 문을 열어주는 접근이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제 경험을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하고요. 금방 말했던 이제 다른 종교대학을 이제 특수대학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많은 그 특수대학에서 세종대, 강원대, 명지대, 한양대, 이카스대 등등등 해서 대체적으로 부담이 크다라고 이렇게 학설을 끊으시는데, 그러면 좀 제가 연세가 많으신 분은 퇴임하면서 명예교수를 하면서 하면 부담이 없겠나 싶어서 말씀드렸더니 요즘은 퇴임 이후에 명예교수도 해야 되고 또 뭐가 많은가 봐요. 또 연장, 정년 연장 이런 것도 있고 해서 퇴임을 맞은데도 또 부담스럽다. 또 재직 중에는 불이익이 염려된다. 불자도 그럴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세종대는 직접 갔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 한 분은 종교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것이 기본 아닌가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개발을 해서 일을 하다 보니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불교 자료를 막 올리면 출생의 지장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연락 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가 가장 출세를 했고 더 이상 뭘 바라냐, 저는 만족하니까 또 학교에서 또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했으니 한번 이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대학의 캠퍼스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의정부 캠퍼스고요, 하나는 동두천 캠퍼스고 포천에도 또 하나 있어요. 우리 대학이 그때 두 개 대학이 합하면서 신흥전문대학이 전문대학에서 1순위 했답니다. 신흥전문대하고 한국대 합쳐서 한대학교인데 평판도가 한 30위권? 그렇게 됩니다. 근데 동두천 캠퍼스를 갔더니 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이렇게 여지가 있구나. 진짜 이 기독교대학이면서도 뭔가를 존중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걸 이제 저기서 딱 찾고 그러면 제가 노력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이제 3월 17일 창단하기 전에 학생처장님도 조금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서컨 쿠션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입학생의 종교가 다양한데 다양한 종교 동아리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품격 있는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통장님도 다양성 존중, 여기도 다양성 존중. 그래서 우리 대학이 참
참으로 품격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해 정시 경쟁률이 전국 2위 했어요. 역시 품격 있는 대학은 성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작년에는 이제 전국 4위 했는데 결국 그 이제 목사님을 기르는 기독교 대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 이제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그 종교의 자유를 존중한다면 막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는 우리가 너무 교수님들이 너무 이렇게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스스로 막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서울 경기 지역에 이제 저는 조금 이렇게 성취지향적이었거든요. 46살까지 너무나 성취지향적으로 살다가 이제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46이 축이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의 행복을 좀 찾고 행복을 찾는 과정에서 불교 공부를 정회사부터 봉헌사업 쫙 이렇게 하면서 그 축이 불교였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 불교에 대해서 좀 알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확신이 드니까 그렇게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 접촉했는 대학이에요. 접촉했는 대학이고 지금 명지대는 아예 다 맞더라고요. 명지대, 세종대는 저는 받아줬는데 오도록은 해주고 아직 못하고 있는데 세종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있었답니다. 예전에 있었는데 불교 동아리가 아니고 불교가 티가 안 나도록 세종대도 가니까 학교에 큰 교회가 있어요. 예전에 운영이 됐는데 애매모호하게 운영됐다고요. 불교 활동을 하면서도 이름은 우리처럼 제가 했던 것처럼 불교 동아리가 아니라 명상, 문화 동아리라고 해놓고 명상하고 절에 가서 명상하고 문화 탐방한다고 하시는 거죠. 우리 학생들의 성과는 자기들이 스스로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대학, 수원대, 강원대, 숭실대 이런 데도 지금 원하는데 못 해드리고 있고 지도교수 섭외는 중간에 있는 데를 했어요. 했는데 여기는 대진대하고 한양대 이렇게 기독교 그 종교가 좀 다른 것도 있지만 조금만 확신이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안 하고 계시고요. 지금 10개 창단했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가야대, 광주교대, 대구보건대는 지역인데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지도 교수님 섭외는 해놨고 창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 지역에 보니까 대학이 하나도 지금 창단이 안 되어서 울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그리고 울산의 유니스트 총장님이 또 불교에 아주 깊다고 하더라고요. 찾아가 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17개를 이렇게 섭외를 할 때 일단 불자 지도 교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대구련에서 좀 도와주셔야 되고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이 어느 대학에 어느 지도 불자 교수님이 있는지를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로 공유를 다 해야 이루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전체 대학을 접촉을 할 때 경희대도 지금 경희대 수원이 있잖아요. 저 대학의 가톨릭 교수님, 여자 교수님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불자 교수님 감 생각나는 사람 있냐? 그러니까 한 분을 소개해 주셨고 그분이 저와 컨택하면서 이렇게 하셨고 즉 불자 교수만 불자 교수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의외로 기독교와 천주교 교수님도 우리 학교의 불짝하면 저 교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종교가 막 경쟁을 하면서 확대하려고 할 때와 지금은 서로 수가 줄어들면서 서로를 이 종교라는 이 효과가 이 국가에 필요하니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도와주는 그런 느낌도 제가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혹은 가톨릭 교수라고 그 대학의 불자 교수님이라고 묻는 거에 대해서 저는 잘못된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창단 지원을요 이제 대학 선정하고 대학 선정은 교구본사 스님한테 찾아뵙고 어느 대학 해드릴까요? 라고 접촉 가능성을 보고 불자 교수 이제 발굴을 하는데 아까 특수대학은 요 단계에서 이제 잘 안 되더라. 다양한 루트를 총 동문회, 학회 이때 다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도 교수가 섭외되면 인사하고 설득하고
주 4차례 인사를 드렸고요. 예. 근데 주 4차례 인사를 드리니까 동기부여가 더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 해보자라는 게 우리 그 교구 본사 주지스님께서 잘 이제 이끌어 주시고 또 이제 지도 교수님이 요 단계에서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요 단계까지 가는데 여기서 의지가 부족한 교수님이 있고, 예, 또 창단까지, 예, 이제 교구 본사에서 하는데 또 여러 가지 물어오더라고요. 예, 또 지원해주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까 10개라는 게 그냥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 예, 운영 지원 애로사항에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대학이잖아요. 특수대학이니까 동아리가 없어요. 예, 아직. 예, 방이 없어요. 동아리 방이 없어서 이게 걸림돌이 비림돌이라더니 아니 동아리 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외부로 다니잖아요. 근데 애들이 교문이 넓어졌대요. 어디서 이쪽도 가고 봉선사도 가고 행사도 가고 하니까 저는 고향에만 살았는데 경주도 갔다 오고 막 행사도 갔다 오고 하니까 이런 걸 많이 해달라. 1년 동안 했던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5개 사찰 1박 2일로 새벽부터 갔다 와서 밤늦게 오는 그게 최고 좋았다고. 그래서 경문을 좀 넓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때 이구동성으로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한 명의 학생이 교수님 뭐 어느 것이 최고 좋았느냐를 묻지 마라. 저는 모든 프로그램이 하나하나가 다 좋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전체적으로 모아보면 5개 사찰 우리 법보사찰이죠. 갔다 왔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동아리 방이 없으니까 주기적으로 못 모이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멀리 가면 학생들이 봉선사 하면 택시 좀 타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학생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 그리고 참여도 제가 조금 더 높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성지순례 이제 행사 갔다 올 때 버스비만 200만 원이잖아요. 우리 학교 단독으로 갈 때 200만 원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스님들께 협찬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경기북부는 경기북부, 출발은 서울서 하면 서울에서 같이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창단할 때 또 세종대인가 어느 대학을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지도 교수님이 기독교 대학은 내가 넷을 치면 총장님하고 이사장한테 눈치가 보이니까 그 학생과 지도 법사 스님이 조금 시작을 이렇게 해주고 뒤에서 이렇게 좀 지원해주면 어떠냐. 그래서 결국은 학생과 지도 법사 스님과 교수 요 세 명의 합으로 시작이 되는데 어느 포인트에서 누가 더 조금 더 이제 리드를 해주느냐 그런 차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의외로 기독교 대학인데도 과거에는 운영 대학이 많아요. 과거는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도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운영할 때 주변 사찰, 우리는 의정부에 저는 몰랐는데 의정부 사찰에서 우리 대학 불교 동아리가 유명한 동아리가 되어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림사 그 주지스님이 20년을 기도했답니다. 의정부에 우리 신학인데 경기 북부의 거점대학이거든. 경기 북부에서 우리나라 신학대학교라고 하는데 이게 불교 기독교 대학이니까 이 대학에 불교 동아리가 생기기를 20년을 기도했는데 제가 우리 학생들 데리고 갔더니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면서 20년 기도했는데 이제 탄생했다.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성가대에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더니 거기 아시는 분이 우리 학교 앞에 무슨 선원의 스님이셨어요. 와 전화를 해서 그 대학의 지도 교수님이다 해가지고 저 연구실에 오셔가지고 2명 장학금을 준다고. 그래서 그러면 의정부에 이제 각 사찰 문화 탐방이니까 다 다니면서 인사도 드리고 또 이제 공부도 하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 교수님이 회룡사의 주지스님이 우리 대학에 불교 동아리가 생긴 걸 알고 계시더라. 그럼 우리가 얼굴이라도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신한대 학생들에게 그러면 이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교 동아리 활동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경우는 계속 이 학생들이 전공과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 기여를 하면서 더 전공 역량을 키워가는 것도 같이 섞으면 좋겠다. 디자인학 전공 학생이 있는데 아까 우리 학생 발표할 때 포스터 자꾸 나오죠. 디자인학과 학생이 그걸 만들어요. 그리고 문화관광학과 사찰 탐방 되게 좋아해요. 문화관광학과 학생들. 간호학과 명상 상담 좋아하고요. 공대 학생을 위해서 제가 아까 그 명상과 동아리 행복회에 만약에 경주를 가면 거기 그 에너지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연계해서 가겠다라고 제가 구호를 외쳐놓고 신청을 못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우리 또 공연연출학과 학생이 있는데 그 일타 스님이 41명의 그 친족을 스님으로 다 만드셨잖아요. 그걸 연극으로 자기가 연출해보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해봐라. 그래 해봐라. 자기 전공과 자꾸 우리가 뭔가 스스로 하고 싶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대학 교양 역량, 이게 취업할 때 필요한 소통 역량, 관계 역량, 정치 역량, 윤리 역량 이런 것도 곁들여서 운영을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명상 문화 동아리였는데요. 우리 동국대 사례에서 제가 힌트를 얻어서 그 동두천에는 여기 의정부에서 하나를 운영하니까 많이 못 오더라고요. 그래서 간호대학에 가장 좋은 동아리가 뭘까 해서 그 명상 상담 동아리, 지금 이제 3월 1일부터 해가 7명인가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그런 방안을 자꾸 강구를 하면 뭔가 자꾸 이렇게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외 성지순례 이제 효율화 방안인데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지순례, 멀리 1박 2일로 갔다 오는 것. 그래서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고, 지역 단위로 복수대학 연계 프로그램, 그리고 제가 해인사하고 경주 석굴암 다녀왔을 때 경남에 있는 모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리 온다고 거기를 하면 자기들도 거기 동아리를 데리고 템플스테이 합동을 하면서 교류도 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주길래 그러면 이게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련을 해보는데, 삼보사찰, 이 폭포사찰 코스 저거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경주북사 석굴암 은혜사 템플하고 대구 불광사 해인사, 불보사찰 안동봉청사 영주 무섭사, 아까 도지사님이 도청 들렸다고 했잖아요. 도청 들렸다가 은혜사 템플하고 통보사 갔다 법무사 갔다가 새벽에 가서 이렇게 오는 거, 선보사찰, 마국사, 수남사, 함사 템플하고 송장사, 대운사 갔다 오는 거. 요거는 저의 경험상 제가 불심이 책을 읽는다고 머리에 뭐 지혜는 들지만 마음에 있는 불심은 그 부처님과 관계가 깊은 곳에 가면 갈수록 불심이 깊어지더라고요. 삼보사찰 다녀오니까 이게 더 커졌어요. 근데 정멸봉은 갔다 오니까 그 지신사리가 있었으니까 더 깊어졌어요. 인도 갔다 오니까 진짜 저는 불심 그 자체가 되어버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 학생들도 이런 경험을 순차적으로 해주자. 그럼 대학교 4년 동안 요 3개는 기본이요. 정멸보궁 5개 하고, 그 다음에 해외 성지순례도 갔다 오면 참 좋겠다. 이제 마음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조금 더 큰 문제잖아요. 딴 데 가는 것도 200만 원인데 저거는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저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고민을 그 장학금 주는 그 스님한테 이제 이거를 하고 싶은데, 해외 성지순례를 하고 싶은데 학생들이 요 5개 사찰 보고도 안목이 커지고 너무 좋았다 하는데, 인도 갔다 오면 그야말로 그 부처님 마음이요. 책을 읽어도요 엄청 제가 법학을 읽을 때 맨날 법학을 읽다 잤거든요. 인도 성지순례 갔다 오니까 막 이게 스포츠처럼 막 글이 흡수되더라고요. 이런 효과가 분명히 성지순례 효과다. 그러면 이제 그 스님께서 의정부 사업연합회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그런 말씀을 주셔서 한번 의논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는 여기인데 돈은 비싸니까 여기를 먼저 가든지 나중에 방법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화 방안으로 한 개, 사실은 어느 나라에 간략하면 우리가 법사스님하고 제가 해야 되잖아요. 못할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조금 잘 아는 분들이 모여서 지역 단위로, 그리고 그 해외 그 성지 그 문화 탐방하는 그 여행사, 전문 여행사, 좀 진정성 있는 여행사하고 같이 해서 한 개 대학 사찰 탐방보다 지역 단위, 광역 단위로 하면 좋겠다. 우리 학교에 한 명이 가면 다른 학교에 또 한두 명 가면 3, 40명 모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국내에서 하더라도 대학 단위 템플스테이, 사찰에 모이는 그런 합동 템플스테이, 그러면 이제 제가 고민이 이런 걸 어디서 하느냐. 일단은 교수부다의 전법의 성지순례 위원회에 위원장님을 두 분이 이번에 모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고, 또 이제 국외 그 전법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이런 걸 같이 고민하고, 좀 학생들 조금 더 크게 안목을 키워주는 학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전법위원회 구성하고 해외 성지순례 연 한 번은 갔다 오면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이제 교수부담회 우리 소개인데요. 이렇게 4개의 위원회별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학생위원회에서 줌 2번 했고요. 참여도도 학생 참여와 그 전체 참여 수행위원회 35명, 대학생 15명, 명상 내과학도 했고, 성지순례 아까 북부 사찰 갔다고 해외 요거는 우리 계획만 했다가 국가가 혼란스러워서 다음에 조용할 때 가자 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전법위원회 우리 서울 경기 중심으로 창단 10개를 하고 작년에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충청 전라 지도 교수님들을 청송사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방에 한 12명까지 모셔졌어요. 아, 이렇게 가면 지역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경남 지도교수협회에서 아까 우리 교수님, 김용진 교수님과 같이 창신대에서 만났는데, 그때 창신대 우리 김용진 교수님이 광역으로 하지 말고 시도 단위로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도 주시고 하셔서 요거는 이제 올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위원장님이 계시고 위원님들 이렇게 계십니다. 연간 계획을 쫙 이렇게 세웠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대학생 전법용 저서를 2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수들이 대학생에게 전해주는 불교, 또 사찰을 통한 불교에 가지고 지금 17명, 9명 참여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더 디프리팅으로 필요해서 여기 혹시 같이 해주실 교수님 계시면, 법사스님도 좋고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법위원회 벌써 구상 중이에요. 동그라미 했는 분은 지금 이제 그쪽에 아직 결정이 안 되고 그쪽에 있는 사람 좀 알아봐 달라고 했고, 여기에는 무조건 대학 동아리 지도 교수님으로 시도 전법위원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이제 한 4월달 되면 다 구성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여기 대학들도 이렇게 지금 접촉해야 할 대학을 이제 찾고 있고, 여기는 더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찾아서 전법위원회 구성하고 최소 1개 이상 창단을 지원하는 것을 교수부담회 전법위원회의 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을 추진하려고 1년 동안 추진하려고 하면 그 지역의 지도교수, 어느 지도교수들을 좀 소개해주면 대부연에서 좋겠고, 또 그 근처에 있는 스님들, 또 그게 아는 불자 교수님 계시면 좀 소개해주는 것, 이게 이제 모여서 전법이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차 년도에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 경기 지역 인구 합치면 2천만이 넘잖아, 그죠? 그럼 나머지 2천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